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강좌 찍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올린 지 좀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좀 다양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강좌를 못 찍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도면 작업하는 그 일이 들어와가지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이제 일을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좀 만드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강의를 찍을 때 학원에서 수업하다 중간에 비는 시간에 잠깐 찍는 식으로 이제 찍었었는데, 그 비는 시간에 이제 제가 어디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자리를 확보를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유 요인들이 겹치고 겹쳐서 한동안 강의를 못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 들으면은 기존의 강의 때하고 좀 제 목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음성의 울림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집에서 찍고 있어요. 집에서. 원래는 이제 예전에 찍을 때는 학원에서 이제 강의장에서, 빈 시간에 찍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에서 찍고 있는데, 지금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네요. 뭐 여러분들 다 겪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학원이 정부에 의해서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휴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휴원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뭐 이런 동영상 콘텐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좋아는 하지 않지만, 제가 막상 당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뭐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알겠지만은,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학원들이 휴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협박 수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너네 학원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가 무슨 뭐 조직 폭력배들도 아니고 깡패 조직도 아니고 거의 뭐 협박 수준, 반협박 수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는, 뭐 이게 공산당인가요? 나라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협박을 할 수 있는지, 정부가 대놓고, 그것도 과거에 제가 되게 상당히 싫어했던 집권당을 반대되는 세력이 그 집권당이 했던 것과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박근혜랑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왜 이 사람을 뽑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멋대로 그렇게 협박을 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뭐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정치 얘기는. 자,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당분간은 실직자인 신세로 해서 집에서 찍게 됐습니다. 집에서 찍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가족들 조용히 시켜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제가 뭐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이걸로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집안 식구들 너네들 밥 버리니까는 뭐 조용히 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수익 사업도 아니고. 자, 그러네요. 자, 어찌됐든 뭐 하던 거는 계속 할 거니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제도 이론 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가 투상법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투상법을 전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거용 예제 자료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고심을 많이 했는데, 시중에 나돌고 있는 자료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냐. 자,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이제 요런 자료들이에요. 요런 자료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NCS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서 사용되는 이제 저 입체를 보고 이제 3년도를 전개해라, 또는 6년도를 전개해라. NCS 교육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6년도를 다 전개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6년도를 전개해라
라고 이제 이런 예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예제의 단점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 구멍이 완전히 끝까지 뻥 뚫려 있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리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엉뚱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요 아래쪽 요렇게 파진 부분이 전체가 다 파져 있는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파져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 형태를 그걸 그렇다고 그 학생들한테 이거 끝까지 뻥 뚫려 있는 건데라고 제가 지적하기에는 도면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자체는 누구 맘대로 그렇게 생각해라고 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제가. 그래서 이 예제를 그대로 사용을 할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제 예제 쓰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자료는 제가 항상 자료를 올리는 유튜브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올릴 겁니다. 오늘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자,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PDF 읽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얘는 일반적인 PDF하고는 좀 다릅니다. 3D PDF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PDF를 읽을 수 있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호환되는 아무 프로그램 쓴다라고 해서 얘가 읽혀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것까지는 뜨겠지만 아니면 안쪽에 있는 3D 컨텐츠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 정식적으로 아크로벳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뷰어인 아크로벳 리더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물론 호환 프로그램 중에서 3D PDF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3D PDF가 있는 게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아크로벳사에서 오토데스크사에서 직접적으로 어도브사에서 오토데스크사래요. 어도브사에서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정식적인 아크로벳 리더에서 읽을 때 가장 확실하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반드시 아크로벳 리더가 깔린 상태에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자, 띄우면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임수를 실행되면 기록 활성화 이게 뜨게 되는데 이때 옵션을 누르셔서 한 번만 실내를 전 누를 건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걸 열어서 볼 거다라고 한다면 항상 실내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 파일을 열 때마다 한 번 실내를 계속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이 옵션을 계속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말 안 뜨게 하겠다 그러면 항상 실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만 실내를 누를게요. 왜냐면 다른 때 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화면상에 무슨 이건 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물음표 떠 있는 근처에서 갖다 대면 손가락 모양이 나고 한번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여드리면 좋은 점이 뭐냐인데 일단 좀 확대를 할까요? 이 부분이 잘 보이도록 확대를 해가지고, 자,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마우스 좌클릭으로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돌려서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보일 수 있다. 이거 컨트롤 해주는 건 여기서 이제 골라줄 수 있는데 상하 좌우 뭐 자유롭게 회전하겠다 아니면 좌우 회전만 하겠다 아니면 이동을 눌러주면 이제 마우스 좌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옆으로 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인데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로 돌려주시는 게 더 나아요. 앞으로 돌리면 확대, 뒤로 돌리면 축소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버튼은 이제 눌러주시면 아무 기능을 안 해요. 캐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좌클릭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기 보시면은 나 정면 보고 싶다 그러면 앞 딱 눌러주면 정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고 싶다 그러면 우측면 보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뷰 방향도 제가 어느 정도 등록을 해놨으니까 기본 등각하면 원래 처음에 있던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뷰를 제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전원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상태도 여기서 이제 음영 처리된 일러스트레이션 돼 있는데 나는 그 실선만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근데 실선이 안 보이네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봐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 가 있는 게 보이죠. 대신
입체의 기본 면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가장 기본의 면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사각형 면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표현이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표현이, 그렇게 썩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아니면, 그냥 와이어프레임으로 할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게 바탕이 검은색이어서 그럴 거예요. 캐드 채널에서. 이제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예, 그렇게 바탕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보시면,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 표시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삼각형을 잡습니다. 3D의 기본면은 삼각형이니까요.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 좀 좋은 형태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죠. 원하는 형태로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건 뭉쳐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경은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해놨고요. 왜냐면 이렇게 이걸 해놓으면 이제 요 치수가 잘 안 보입니다. 흰색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제 얘를 가지고 본다. 처음에 딱 화면을 찍어서 나오는 기분은 이쪽이 정면이고 이쪽이 우측면이고 이쪽이 평면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지하실 때는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러면 기본 등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면. 그러면 내 기준으로 우측으로 돌아가서 봤던 여기가 우측면. 그 다음에 여기가 윗면. 이걸 제도형 용어로는 평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거를 2D로 전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전환을 해볼까요? 일단 전면의 형상을 그려야 됩니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이는 형상을 그대로 그리게 되면, 자, 요게 보일 테고요. 요게 보일 테고, 요게 보일 테고, 요게 보이겠죠. 딱 저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려보죠. 자, XL. 엑셀을 이용 안 하시고 라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직교를 켜서 이렇게 수평하게 당기고 수평 수직 하고 옵셋. 자, 전체 높이가 40이죠. 40. 자, 그래 놓고 이제 좌우 폭이 옵셋 50. 자, 트림으로 정리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정면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가지고 그리셔야 되는 건 정면을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우측면, 좌측면, 평면, 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면을 기준으로 4군데에다가 그려줘야 되는데 우측은 내가 정면을 봤을 때가 우측으로 돌아가서 우측으로 90도 돌아가서 내가 이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보이는 요 면에 대한 모양이 뭐죠? 이게 이제 어디에 그려져야 되냐? 우측에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좌측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얘를 여기서 봤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평면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요 면을 내가 이제 이렇게 내려다봤다. 위로 내가 90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봤다 해서 그 모양이 이제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 거고. 저면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서 보이는 요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도면을 그릴 때 제가 학생들한테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우측면을 그릴 때, 그 우측면의 위치를 여기 지금 그린 정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약속한 기본 약속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물체의 정면의 위치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있는 우측면은 반드시 같은 높이에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간혹 가다가 우측면에서 봤을 때의 전체 높이와 정면에서 봤을 때 전체 높이가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이 안 되죠. 내가 이 물체를 여기서 바라본 이 높이나 여기서 바라본 이 높이나 당연히 똑같이 40이겠죠.
저게 달라질 리가 없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제가 예측을 하나요? 지금 이렇게 3D를 보지 않고서. 물론 학원에서 계신 분들은 이런 3D PDF 파일을 보지 않고 작업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서 어떻게 예측하나요? 그게 되셔야지 도면이 그리세요. 그게 되셔야지 도면이 당연히 그리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릴 물체가 누가 3D로 안 그려놔도 그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미 3D로 그려져서 뱅글뱅글 360도 돌리면서 내가 앞에서 봐야지 그러면 앞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 가서 봐야지 오른쪽 가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금 제가 띄워놓은 3D PDF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난 전 죽어도 그게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CAD는 도면 그리시는 건 접으세요. 그게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연습하세요. 그거 연습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건 없고요. 항상 물체, 주변에 있는 사물을 관찰하고 특정한 면을 나눠서 바라보고 그거를 2D로 종이에다 손으로라도 그려보세요. 내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려지겠구나. 그런 연습을 수도 없이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 강사가 여기가 정면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어차피 학생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본인이 터득을 해야 돼요. 본인이 물체를 자주 관찰하고 걔를 2D를 잡고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저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뾰족한 수를 내주세요 라고 강사한테 얘기하면 그분은 거기서 그냥 포기하세요. 도면 그리시면 안 돼요. 못 그리세요. 되게 잔인한 얘기다. 저 되게 거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강사님 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강사님이 어떻게 수준 내주세요. 그거 수준낼 수 있는 강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없어요. 뭐 해외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그리면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딴 거예요. X라인으로 따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리냐, 자 우측면을 그려야 되는데 사이 좀 띄워줘야 되거든요. 원래 치수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래서 적정히 띄워줘야 되는데 띄워주는 양은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이 정하는 건데 뭐 이제 뭐 어떻게 띄워주든 개인의 자유지만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굳이 띄워주는데 와 저만한 거 그리는데 와 이만큼 띄워 사이 빈 공간을 이만큼을 그냥 도면 그리기 힘들 텐데 화면 좁아져서 이거는 좀 심하고요. 적정하게 이제 여기 치수 들어가면 한 몇 개 들어갈까 대충 생각해가지고 그거보다 좀 넓게 적정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띄워준 빈 공간이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요게 필요하죠. 우측에서 봤으니까 20이란 폭이 필요하죠. 옵셋 20.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이제 우측에서 본 모양은 이제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은 자 위에서 본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좌우 위에서 봤을 땐 좌우 폭이 똑같겠죠. 전체 폭이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띄워주는 양도 본인이 잘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의 높이는 뭐예요? 20이죠. 평면의 높이는 이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우측의 폭하고 똑같네? 대부분 이제 면도 전개할 때 이거를 인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도면은 치수가 한 군데만 써지거든요. 그럼 치수를 기입하면은 여기다가 이 폭에 대한 치수 여기다 내가 20을 기입을 했다. 그러면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20이라는 게 기입이 안 돼요. 이거를 둘 다 기입하게 되면 둘 다 기입해주면 되죠. 그분 알아보기 좋게 제도법에 위배되어 중복 치수예요. 있는 치수 또 기입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저렇게 있는 치수 계속 중복으로 기입하다 보면 도면의 치수가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치수는 여기밖에 안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3D를 안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2D 도면만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보고 그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입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만 기입이 돼 있으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2D를 보는 순간 얘를 3D를 그려서 뱅글뱅글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엔 이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 도면을 보는 순간. 그러면 뭐예요? 우측의 폭은 평면의 높이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규칙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측의 폭이 평면의 높이입니다. 한마디로 평면의 폭은 우측의 평면의 높이는 우측의 폭입니다. 요거밖에 말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우측면의 이 좌측에 있는 요 면은 평면에 있는 밑에 있는 요 면, 같은 면, 요 두 면이 같은 면이다. 여기가 정면, 여기가 정면. 그 다음에 우측면은 평면의 제일 윗면이다. 뭐 이런 식의 룰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학원 수강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설명해도 어차피 인지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좌측면 그려볼까요? 좌측면도 띄우고 싶은 양 적절히 띄워주시면 되고요. 높이는 당연히 똑같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좌측에서 봤을 때 폭도 뭐 우측에서 봤을 때 폭과 다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좌측면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면, 저면을 그려야죠. 저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띄는 양은 적절히 띄우고, 폭 높이는 옵셋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면도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나와야죠. 뭐냐, 요 면을 봤으니까 요 뒤에 있는 면 있잖아요. 뒤에 있는 면, 요 뒤에 숨겨져 있는 면, 저 뒤에 숨겨져 있는 면, 걔를 또 봐야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배면이라고 해요. 배면. 정면 뒤에 숨겨져 있는 면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보면 높이는 이제 정면하고 똑같이 나올 테고, 그쵸?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다 그려줘도 되고, 여기다 그려줘도 되고, 뭐 여기다 그려줘도 되는데, 뭐 걷다 그려주는 개인의 자유예요. 어쨌든 얘보다는 떨어지게 하나 이제 건너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뷰를 90도씩 돌아가면서 보니까 180도가 들어가고, 정면에서부터 180도 돌아간 거니까 하나를 걸쳐서 여기서 90 가고 90 걸쳐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빼든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뒤에서 봐도 폭은 50이겠죠. 같은 폭이겠죠, 정면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제 투상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투상되는 면은 기본적으로 6면이 나옵니다. 6면. 이렇게 되면 좀 잘리네요. 안 잘리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정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의 오른쪽에 정면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봤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우측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측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가 이쪽에서 정면을 기준 이쪽에서 바라봤다 해서 좌측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제 위에 평면, 위에서 본 모양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저면.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에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정면의 뒷면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배면. 그래서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투상법에 의해서 전개되는 건 저렇게 6개의 면이 전개가 된다. 일단은 연습은 여러분들은 6개의 면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형체를 표현하는데 이 6개의 면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 6개의 면을 전개를 할 수 있지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얘 같은 경우는 면이 솔직히 말하면 2개만 있으면 돼요. 치수를 기입해 보면은 치수가 기입되어야 되는 면이 여기 이렇게 하나, 그럼 좌우폭 나왔죠. 이렇게 높이가 나왔죠. 2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근데 이걸 꼭 얘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걸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썼다 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같은 거니까 얘 안 쓰게 되고요. 얘 안 쓰게 되고요. 얘도 정면하고 같으니까 안 쓰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기입할 거면 얘를 지워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기입하겠다 그러면 얘를 지워주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면만 있으면 이 형상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정보를 전부 다 전달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건 6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면을 만들 때는 이 6면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면만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6면을 다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이게 우측면이 될지 좌측면이 될지 평면이 될지 저면이 될지는 도면을 그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도 다 전개 가능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를 했어요. 지금 이제 강좌 찍은 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있지만 일단 이 설명은 끝을 봐야 되니까 뭐 몇 분이 되든 끝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예제. 밑으로 내려보면 여전히 빈 공간으로 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냥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아니죠. 직육면체. 정육면체는 모든 사이즈가 똑같아요. 직육면체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육면이 존재하더라도 이제 기울어진 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좀 기울어진 면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여기가 정면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우측면, 여기가 평면이 되게 그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보면은 정면 먼저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면을 전개를 해볼게요. 좌우폭 제일 긴 게 이제 옵셋 50이에요. 좌우폭 제일 큰 게 옵셋 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높이가 옵셋 45.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여기 30이 있죠, 30. 30. 요쪽이 이제 대각으로 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옵셋 30. 여기 와서 이제 요 사이가 대각으로 이렇게 쳐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선과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잘려줘야죠. 이렇게 잘려줘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모양. 아래쪽이 50, 위쪽이 30, 그리고 높이가 40. 이 모양이죠. 자, 그럼 정면의 모양을 그렸으니까 이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닦게요. 자, 사이 띄우고 싶은 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내가 우측에서 바라보고, 우측에 보이는 면 요면이잖아요. 요면. 요면인데, 요면 그러면 이제 좌우폭이 20이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셋 20 이렇게 와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좌측에서 본 모양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헷갈려요. 여기는 이제 스트레이트라 이렇게 나왔다. 여기는 기울었으니까 다르게 나올 거다? 아니요, 똑같이 나와요. 간혹가다 이제 그런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똑같이 나오셔야 돼요. 저 경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음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색깔이 입혀져 있다 그러면 이제 빛에 의한 음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게 이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외부에 있는 선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저 기울어져 있는 건 안 보여요. 좌우폭은 똑같겠죠. 22. 이렇게 전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측면 좌측면 다 그렸어요. 다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평면이죠. 자, 전체 좌우폭이 똑같아야 되고 띄워주는 거리, 그리고 이제 우측의 폭이 평면의 높이,
그러니까 옵셋 20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이게 이제 위에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정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은, 이제 각이진 부분이에요, 각이진 부분. 우리가 지금 여지껏 외형선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 면하고 이 면이 만나서 요 모서리가 생기는 각이진 부분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쪽 선도 뭐예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나오는 모서리가 표현이 돼서 이렇게 선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선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가 만나서 각이 지는 부분, 이 부분, 이 모서리, 각이 진 이 모서리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각이 진 부분, 저게 표현이 돼요. 우리는 원근법을 배제하기 때문에 얘가 이 점이 그대로, 요 모서리가 있는 점이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에 걸쳐서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입체를 2D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색깔을 안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되는 게 원근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고 형태적인 개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가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표현되는 걸 보면은 기울어져 있으나 안 기울어져 있으나 표현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D로 그리는 도면은 오해의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쪽 면만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을 조합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가 있다, 여기가 기울었다 라는 거를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도면을 보실 때는 도면에 그려져 있는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3개 또는 4개가 있으면 4개, 아니면 2개가 있으면 2개를 동시에 본 이후에 그걸 조합을 해서 형태를 머릿속에다 3D로 그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도면을 간혹가다 해석하실 때 삼면도가 주어져 있으면 거기서 정면만 보고 그 형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도면을 보실 때는 전개되어 있는 면 전체를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그거를 조합해서 형태를 만들어줘야지, 하나만 보게 되면 단순히 이거 없다고 치고 얘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직육면체인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면을 조합해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밑면도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좌우도 맞춰야 되니까 저면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제 띄우고 싶은 만큼 띄워주고 마찬가지로 옵셋 20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딱, 자, 요렇게 잘라준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모양이 그려졌다라고 하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신데, 자, 밑에서 보면 지금 그려진 모양이 실제 실물을 봤다고 한다면 맞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얘 밑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아랫면, 아래쪽. 딱 지금은, 여기 보이는 거 고스란히 보이는. 요 선은 치수기 입된 선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고스란히 보입니다. 잘못 그려진 거 아니네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실물의 모양만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가 부족한 애예요. 선의 형태로 표현됐고 음역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애인데, 이 상태에서 형상이 오해가 없으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숨어져 있는 부분을 표현해줘야 돼요. 그럼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얘죠.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라는 건 맞는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안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려요. 그래서 얘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정리는 되는데, 단 이렇게 되면 문제죠. 이게 외형선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선 종류를 설명할 때 이럴 때 사용되는 선의 종류가 있어요. 숨어져 있는 부분을 표현해주는 선입니다 라고 해서 무슨 선? 숨은 선. 이거를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느냐는 이정강제를 참조하세요. 이정강제가 아니라
그 제 레이어 설명했던 강좌 있죠. 거기에 선 종류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수문선으로 하는데 수문선 이제 제가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걸로 하면은 수문선 레이어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이렇게 점선처럼 보이는 거. 이걸 제도적인 용어로는 파선이라고. 그렇죠? 파선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파선으로. 파선으로 표현이 됐는데 단순히 파선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선의 굵기도 있습니다. 외형선은 굵은 선. 얘는 일반적으로 제도 법상 케이스 규격상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굵은 파선 또는 가는 파선 이렇게 애매하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써져 있는 건 얘는 굵은 파선이어도 안 되고요. 가는 파선이어도 안 됩니다. 중간 파선이에요. 중간선, 굵은 선과 가는 선 사이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선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이제 색깔을 다르게 준 거죠. 색깔이 다르면 이제 선의 굵기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숨어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배면이죠. 배면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할 거 없이.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등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어요. 배면은 이제 뒤에서 본 거잖아요. 뒤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쪽. 딱 해주면 이제, 본 모양이 이제 90도 돌고 90도 도니까 이제 요 부분이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온 거예요. 반대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50을 가고, 여기서 이렇게 30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와서 이렇게 전개된다. 그러면 전개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치수를 기입을 해보면 이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필요하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치수는 다 끝났고 남은 치수는 딱 하나죠.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얘도 결론적으로 면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형태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라면은 이때는 얘보다는 얘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각이 진 부분이 하나 더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잡아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개를 할 때, 면 선택할 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자마다 생각은 약간씩 달라요. 그 다른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요거를 쓸 거냐, 요거를 쓸 거냐, 요거를 쓸 거냐, 요거를 쓸 거냐는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필요한 면만을 잡고 이제 전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6면을 다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는 그냥 뭐 빠르게 그려보고 가겠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양 먼저 잡아야겠죠. 좌우폭이 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25 30 와줘야 되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정면은 다 그렸어요. 그러면은 폭이 20이니까 우측면 그릴게요. 자, 높이 따고 자, 옵셋 20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지만 자, 우측면 내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있다? 여기 있다. 요거랑 요거랑 만나서 각이 져 있죠? 각이 진 부분이 어떻게 돼요? 표현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스란히 넘어와야죠. 자, 각이 진 부분 요거 하나가 아니고 뒤쪽도 있습니다. 뒤쪽도 있는데 이게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높이에 이제 겹쳐서 놓이게 되죠. 이때는 선을 하나만 그리는 거예요. 하나만. 겹쳐서 뒤에 가려진 부분은 표현이 안 된다. 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좌측면을 그리면, 띄워주고 싶은 본인이 정하고, 오프셋 20.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지금 실제로 보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도면을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숨어있는 부분은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숨어있는 부분이 누구냐? 내가 우측에서 바라본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요것만 보이지만 각이 진 부분이 이렇게 숨어있다. 요 부분이 표현된다. 얘가 넘어와서 대신 숨어있는 부분이 그려진 거니까 숨은 선 레이어가 돼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모양을 그려보자면, 평면을 그려보자면, 자, 높이는 당연히 20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각이 진 부분 어디에요? 여기, 요거 만나는 요 모서리. 요 뒤에 모서리는 겹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모서리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제 아랫면을 그리면, 저면을 그리면, 마우스를 제가 떨궜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뭐예요? 요거를 표현해 준 건데 가려진 부분을 표현한 거니까 당연히 숨은선 MA 속성복사로 숨은선 갖고 있는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패면 전체 폭이 50인데 얘는 이제 360도 돌았으니까 180도를 돌았으니까 이제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옵셋 25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뭐 뒤집어질 게 없으니까 똑같고요. 옵셋 30이다 그러면 30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반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겠죠. 이렇게 된다. 이게 치수 기입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나면 얘도 결론적으로 이제 두 면만 있으면 된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했던 제도 투상법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도면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저 3D로 그려져 있는 걸 이제 2D로 전환하는 방법. 저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6면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머릿속에 3D가 들어와서 뱅글뱅글 돌려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 3D PDF 파일을 통해서 돌려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돌려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끝난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이든 머릿속에서 3D로 전개를 시키시고 뱅글뱅글 돌려보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돼주셔야 돼요. 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강의용 예제를 올린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습용 예제를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어요. 요것만 만들 거면 제가 예제 만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거 제가 추가적으로 올릴 예제는 어떻게 돼 있냐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는 법도 아실 테고 그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실습 예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게 이제 처음 뜰 때 뜰 거고요. 아까 얘기한 처음 설명한 대로 어떤 걸 신뢰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할 건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신 다음에 빈칸을 딱 찍어주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보시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칸칸이 누르면 다 나와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아까 했던 대로, 6면을 전개하면 됩니다. 6면을 전개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이것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답지가 제공이 돼요. 답지에는 제가 미리 6면을 그려서 전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걸 가지고 해보시고 얘랑 똑같이 나왔느냐, 똑같은 표현이 나와졌느냐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뭐 제가 답지를 잘못 작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코멘트 주세요. 역으로 저한테 선생님 답지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확인해서 그 말씀이 맞으시면 수정해서 다시 올릴 거고, 만약에 그 말씀이 틀리셨으면 제가 지적을 할 거예요. 반대로.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는 거 제가 따로 풀이는 안 해드릴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만 지금같이로 3D PDF 파일이 없이도 머릿속에서만 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이제 요 답지처럼 이렇게 2D 도면이 제공이 됐다, 치수가 기입된 2D 도면이 제공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보고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이 상태가 그려지셔야 돼요. 두 가지가 모두 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면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투상법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잘 올리고 자료도 원래 있는 카페에다 올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